저는 72세인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이 아비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딸 미선이가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의와 진실을 외쳤던 이 늙은 교사가 대체 무엇 때문에 친딸의 살해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새벽 2시 반, 72세인 박정우는 시골집 거실 소파에서 깜박 졸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집은 늘 고요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딸 미선과 사위 성우의 방문이 잦아졌고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계산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똑똑똑, 똑똑똑.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호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혹시 응급환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선생님, 제발 일어나세요. 박 선생님. 밖에서 들리는 건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호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앞에 서 있던 건 23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며 마치 뭔가에 쫓겨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윤다영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셔야 해요.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다영의 눈동자에서 진짜 공포를 본 정우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봐온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부터. 선생님의 따님분과 사위분이 그분들이 선생님을 해치려 해요. 정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해친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미선이는 비록 어릴 때부터 조금 욕심이 많긴 했지만 아버지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서류들 때문이에요. 그 오래된 일지 말입니다. 다영이 정호의 책상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서류는 30년 전 학교에서 있었던 비리를 기록한 일지였습니다. 당시 부패한 교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유착 관계, 그리고 지금도 그 끈이 이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분들이 통화하는 걸. 다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딸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장 사장, 아버지만 조용히 정리되면 우리 일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사위 성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늙은이가 갖고 있는 자료만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사고로 처리하는 거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정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그리고 사위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곧 올 거예요. 다영의 간곡한 부탁에 정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가장 중요한 서류 가방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30년간 살아온 집이 어둠 속에서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르쳤던 정의와 진실이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야겠어. 다영이 운전하는 낡은 경차는 굽이진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정호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30년간 교단에서 무수히 많은 부모와 자식을 봐왔지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곧 도착해요. 다영의 목소리에 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였습니다. 여기가, 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안전할 거예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엔 잡초가 무성했고 교실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이곳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교육 현장이 이렇게 버려져 있다니.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다영이 안내한 곳은 비교적 온전한 교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칠판에는 아이들이 낙서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서진 책상 몇 개가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영은 배낭에서 담요와 물병을 꺼냈습니다. 준비가 철저한 걸 보니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영 씨,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날 도와주는 거죠? 정호의 질문에 다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에요. 아르바이트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선생님 댁 근처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선생님 따님분이 저희 업체에 연락하셨어요. 아버지 돌봄 서비스를 알아본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다영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고집이세요. 특히 옛날 일 관련해서는 절대 포기를 안 하거든요. 혹시 그런 성향의 어르신들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좀 더 확실하게 잠재우는 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치매 초기 증상을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 또 다른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번엔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갖고 있는 자료들. 30년 전 교육청 비리 관련 자료 말이야. 그게 우리 회사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그때 연루된 정치인들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간단해. 자료와 함께 모든 걸 정리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정호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의 건설회사가 30년 전 자신이 기록한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제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다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교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지키는 게 교사의 마지막 숙제라고. 정호는 다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영 씨. 그런데 정말 제 딸이 저를? 네,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에요. 다영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자료들을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평생을 그것만 붙잡고 살았잖아. 그냥 설득으론 안 돼. 그럼 이번 주말에 처리해. 노인분들 약물 과다 복용 사고 흔하잖아.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정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렇게 차갑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돈이요. 선생님의 퇴직금과 재산.
그리고 그 자료 때문에 위험해진 사위분의 사업.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영은 정호의 서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자료들이 세상에 나오면 30년 전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의 고리가 모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욱 필사적인 거고요. 정호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지켜온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다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아니라 마치 숙련된 전략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반격해야죠. 그들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반격? 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선생님이 평생 가르쳐 오신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정호는 칠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이런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의 딸은 그 가르침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젊은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정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72세 노교사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장 비밀의 서류, 절망의 끝 그리고 결심.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비밀 자료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두꺼운 일지와 사진들. 그리고 당시 녹음했던 카세트 테이프까지. 이게 그 자료들이에요? 다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초등학교 교육 실태 기록 박정호라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기록한 거예요. 정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날짜와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1995년 3월 15일 교장 김희 교육청장학관위와 만나 신설 체육관 건설 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목격.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했어요. 다영은 눈을 크게 뜨며 일지를 살펴봤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네요. 네, 몰래 찍은 거예요. 당시엔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필름 카메라로. 정호가 꺼낸 사진들은 흑백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교장실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고급 음식점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업체 사장과 악수하는 정치인의 모습까지. 이 정치인, 혹시? 다영이 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시 시의원이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선생님 사위분 회사가 수주받은 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주무부처 국정감사위원장이고요. 다영의 말에 정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의 부패고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우 그놈이. 네, 사위분은 그 고리의 한 부분이에요. 30년 전 그 교장의 조카였거든요.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결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선이가 성우와 결혼할 때 내가 왠지 모르게 불안했구나. 정호는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후세에 남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비록 지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박정호 선생님, 30년 동안 이걸 혼자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는 힘이 없었어요. 고발해봤자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이 자료가 빛을 볼 날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그리고 그 덕분에 내 사위는 떼돈을 벌고 내 딸은 그 돈의 달콤함에 빠져서. 다영은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SNS도 있고 시민 언론도 있고. 하지만 내 딸이 날 죽이려 한다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정의로운 신념이 가족의 배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 곳에 백업해 놓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내 딸은 여전히 달라져요. 다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의 따님과 사위분이 선생님을 해치려는 이유가 바로 이 자료들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무기로 삼아야 해요. 무기. 네. 그들이 선생님을 해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죽으면 자동으로 모든 자료가 공개되도록 장치해 놓으면 그들도 함부로 손댈 수 없을 거예요. 정호는 다영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야 세상에 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도 연루될 텐데. 선생님, 다영이 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따님은 이미 선생님을 배신했어요. 아버지의 목숨보다 돈을 택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선택해야 할 때예요. 가족의 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지켜온 신념을 택할 것인가? 정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폐교의 차가운 바람이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정의와 진실이었는데 정작 내 딸 앞에서는 비겁하게 굴 수는 없죠. 정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그리고 분노에서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영 씨, 도와주세요. 이 늙은 교사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는 거려.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겠어요. 누가 진짜 악인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정호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다영 씨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잃을 것도 없고요. 폐교의 칠판에 달빛이 비치며 30년 전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의의 용사라고 쓰인 그림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그림을 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정의의 용사가 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폐교 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호와 다영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영이 가져온 노트북 화면에는 30년 전 자료들이 하나씩 디지털화되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다영은 휴대폰에서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파일명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건 어젯밤에 녹음한 거예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사위 장성우였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약 준비됐나? 응.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드는 거지? 흔적 안 남게. 미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해. 내일 저녁에 아버지 댁에 가서 평소처럼 건강 걱정한다며 약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걱정 마. 노인분들 약물 사고 흔하잖아. 더군다나 혼자 사시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으면 그 귀찮은 자료들도 같이 사라지고 우리는 유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지.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약 2억 정도. 거기다 집까지 팔면 충분히 우리 사업 확장 자금으로 쓸 수 있어. 정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까? 설마 그 나이에 뭘 알겠어.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의심할 리 없어. 성우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도 처음부터 그 자료 때문이었잖아. 삼촌이 그때 말했지. 그 박 선생이 가진 자료만 없으면 우리 일이 깔끔해진다고. 정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의 결혼이 처음부터 음모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야 끝이 보이네. 응.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교실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호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렇게 차갑게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혼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다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영 씨,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겠어요. 그들이 계획한 자연스러운 사고를 역으로 이용해서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들이 내일 저녁에 올 거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영은 정우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노인이 이제는 마치 숙련된 전략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우선 집으로 돌아가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모든 걸 녹화하고 녹음할 거예요. 정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사용해온 교사용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에 오늘부터 모든 계획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정호는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딸 박미선과 사위 장성우의 살인 계획 발각. 반격 준비 시작. 선생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시겠다는 건가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30년 전에는 증거가 있어도 힘이 없어서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내가 직접 그들의 진면목을 세상에 보여주겠어요. 다영은 정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해요. 물론이죠. 우선 집 곳곳에 몰래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여러 곳에 백업해 놓고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전송되도록 설정할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다영 씨가 도와주시면 가능할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데.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다영 씨, 제가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정의와 진실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제 딸은 그 정반대를 선택했어요. 돈과 욕심을 택했죠. 그렇다면 이제 누가 진짜 제 딸인지 보여줘야 할 때예요. 정호는 다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기록한 마지막 글을 기억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썼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온 거예요. 다영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다영 씨. 당신이야말로 제 진짜 딸 같아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폐교 건물 너머로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2세 노교사의 마지막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호는 다영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집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전쟁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정호는 현관문을 열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공간이 이제는 음모와 배신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저기 카메라부터 설치해야겠어요. 다영은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들을 꺼냈습니다. 요즘 기술로는 성냥갑만한 크기로도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할까요? 거실 책장 뒤, 부엌 찬장 위, 그리고 제 방 옷장 안에도.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집안 곳곳에 감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정호는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터득한 세심함으로 완벽한 사각지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연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기요? 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보일 테니까요. 정호는 거울 앞에 서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선아. 아빠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챙겨준 약이 있으면 좋겠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을 섞어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와, 선생님 연기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30년간 학부모들 앞에서 연기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영 씨는 어디 숨어 있을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저는 뒤쪽 창고에 숨어서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요. 오후 2시경. 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딸 미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성우랑 같이 뵈러 갈게요.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호에게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들렸습니다. 그래, 좋지. 아빠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어디가 아프세요? 잠을 잘 못 자겠어.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정호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좋은 약 하나 사 가져갈게요. 요즘 나온 수면제 중에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그래? 고마워, 미선아.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다영을 바라봤습니다. 시작됐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정말 무서우세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오후 4시경.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 성우였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응. 성우야. 오늘 저녁에 미선이랑 같이 갈 텐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약국에서 뭔가 사가져 갈까요? 정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부부가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약 사온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거. 아, 맞다. 요즘 건강식품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사가져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은 정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약물과 건강식품. 완벽한 조합이네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안 돼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저녁 6시. 정호는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다영은 이미 뒤쪽 창고에 숨어서 모든 카메라와 녹음기를 점검했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테스트 해보세요. 정호는 셔츠 안쪽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를 확인했습니다. 잘 들려요? 네, 완벽해요. 그런데 선생님, 응,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딸이 배신했다고 해도 30년간 키운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녹음된 미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노인분들, 약물 사고 흔하잖아. 정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에요. 저녁 7시 30분. 현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네요. 정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평범한 72세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정의감이 차가운 결심으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다영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정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과 사위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하지만 정호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2세 노교사의 마지막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딸 미선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사위 성우도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호에게는 그 연기가 너무나 뻔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장인어른,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성우 역시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호는 그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계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 정호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약을 하나 사왔어요. 미선이 약봉지를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요즘 새로 나온 수면제인데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해요. 한 알만 드시면 깊이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정호는 약봉지를 받으며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죽일 약을 건네고 있다니. 고마워, 미선아. 그런데 이거 몇 알씩 먹어야 하는 거야?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미선의 말에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잘 안 들으면 2알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정호는 성우의 말에서 악의를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과다 복용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에 2알 먹어볼까? 네,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성우가 건강음료를 꺼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건강음료예요. 약이랑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정호는 음료를 받으며 라벨을 자세히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강음료였지만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줘서. 정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0년간 키운 딸에 대한 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버지. 저희가 모시는 건 당연하고. 미선이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정호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아, 성우야, 너희 요즘 사업은 어때? 정호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아, 잘 되고 있어요. 큰 프로젝트 하나 따낸 게 있어서. 성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버지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에요. 장인어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성우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어서 약 드세요. 오늘 밤엔 푹 주무셔야죠. 그럼 지금 먹을까? 정호가 약병을 열려고 하자 미선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녁 드시고 나서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안 좋아요. 그래. 알겠다. 정호는 약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다영과 함께 약의 성분을 바꿔치기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아버지가 뭔가 해놓으신 거 있어요? 간단하게 찌개나 끓여놨어. 와. 아버지 요리 오랜만이에요. 미선이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녀가 부엌에서 뭔가 더 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가족의 안부,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하지만 정호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드세요. 평소보다 입맛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 아마 너희가 와서 그런가 봐.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미선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요즘 옛날 생각 많이 하세요? 교사 시절이랑. 정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냥 나이 드시면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가끔은 그렇지. 혹시 그때 기록해 놓으신 것들 아직도 갖고 계세요? 이선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였습니다. 기록? 네. 교육 일지 같은 거 말이에요. 성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오래된 자료들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집도 정리하실 겸. 정호는 두 사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면을 쓴 듯 자연스러워 보이려 하지만 눈빛에서는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런가? 그럼 나중에 정리해볼까?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정우는 약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약 드세요, 아버지. 미선이 물 한 잔과 함께 약 두 알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음료도 같이 드세요. 성우가 건강음료를 따라 주었습니다. 정우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뱉어낼 계획이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고마워. 미선과 성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두 사람이 집을 나선 후 정호는 즉시 약을 뱉어냈습니다. 다영이 창고에서 나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다 녹화됐어요. 정말요? 네, 완벽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핸드폰을 두고 갔네요. 미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호와 다영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뭐죠? 미선의 뒤로 성우와 낯선 남자 두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성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순간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우리를 무시하셨네요. 성우가 천천히 다가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 선 낯선 남자들은 명백히 전문가들 같아 보였습니다. 성우야, 이게 무슨... 정호가 당황한 척 연기했지만 성우는 비웃듯 손을 저었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미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한 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미선아, 네, 맞아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요. 미선이 정우의 말을 끊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아버지가 가진 그 귀찮은 자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다영이 뒤쪽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낯선 남자 중 한 명이 재빨리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죠? 성우가 다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 거짓말. 성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조사했어요. 윤다영, 사회복지학과 3학년. 그리고 성우는 잠시 멈추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아니, 당시 교장 김모 씨에게 해고당한 박철수 선생의 손녀죠. 정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영이 자신을 도와준 이유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영 씨, 그게 사실인가요? 다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해고당하셨거든요. 그때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그래서 복수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거네. 미선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손뼉을 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30년 전 원수의 손녀와 30년 전 고발자가 만나서 복수극을 벌이다니. 하지만 끝은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죠. 성우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노인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젊은 여자는 글쎄요. 집에 침입한 도둑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정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잠깐. 그때 다영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당신들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당연하죠. 이미 너무 많이 왔는데 지금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성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감수하실 수 있나요? 다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였습니다. 이게 뭐죠?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기예요. 다영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되고 있어요. 벌써 시청자가 1000명은 넘었을걸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정예 기록자에서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거든요. 다영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채팅창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녹화 영상들도 여러 언론사에 전송했어요. 그리고 다영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30년 전 자료들도 이미 온라인에 업로드됐고요. 정호는 다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운 복수자였던 것입니다. 미친년. 미선이 다영에게 달려들었지만 다영은 침착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수만 명이 보고 있고 경찰도 이미 출동했을 거예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정리해.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들이 집 앞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미선이 절규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준비했는데. 성우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망했어. 그때 정호가 일어나 딸 미선 앞에 섰습니다. 미선아, 뭐예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그런 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지. 나는 너에게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옳은 일을 하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그 모든 걸 버렸구나. 돈 때문에. 아버지가 뭘 알아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교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달라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다고요. 더 나은 삶. 정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게 더 나은 삶이니? 미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와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미선도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 미선이 마지막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더 이상 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다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다영 씨. 아니, 철수 선생님의 손녀. 정호는 다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원한을 이렇게라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30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네요.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시골집을 비추고 있었고 마침내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 박미선, 장성우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호는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다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다영은 정호 곁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정호는 딸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박 선생님,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딸과 사위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호는 잠시 멈춰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하나만을 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해치려 했던 것은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 30년간 숨겨져 있던 부패의 고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정호는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저는 72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영 씨와 함께 교육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호는 다영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억울하게 해고당한 모든 선생님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2주 후 정호의 시골집. 집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컴퓨터와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정의교육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첫 수업 준비 다 됐어요. 다영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정호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영 씨. 아니, 이제 정말 내 딸 같아요. 정호는 다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선생님 같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오늘은 뭘 배우고 싶니? 선생님이 TV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한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그 뉴스를 보고 뭘 느꼈니? 정호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벌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호가 칠판에 진실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외로웠지만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따님도 용서하실 거예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미선에 대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용서와 정의는 다른 거란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고 정의는 사회의 문제야. 선생님은 따님을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야. 돈이나 권력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 것 말이야. 수업이 끝난 후 정호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폐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다영이 차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선생님, 뭘 생각하고 계세요? 미선이요. 정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면회를 가봐야겠어요. 정말요? 네. 아무리 그래도 30년간 키운 딸인데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저녁 무렵 정호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본 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미선아. 저 정말 후회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기고 성우 말에 넘어가고 변명하지 마라. 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아버지의 목숨보다 돈을 택한 거지. 미선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 진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럼 아버지가 다시 받아줄게. 아버지, 조건이 있어. 내가 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정말 후회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호는 다영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미선이도 언젠가는. 선생님이 대단하세요. 저라면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가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정의가 실현됐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뭐가요? 진짜 교육이요. 아이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 그게 이 늙은 교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전국교사연합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호에게 올해의 교육자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다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어요. 뭔가요?
정호는 거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애 선생님 고마워요. 저도 커서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될게요. 이게 진짜 상이에요. 정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찾은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며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30년간의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